안녕하세요. 영화를 만들고 있는 박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만드는 그 과정들, 그런 일상들을 이 계단 위에서 보고의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26년도에 진행할 장편 시나리오 작업에 대해서 시작 기록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영화 작업이라는 게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영화 작업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이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팀원 작업에 저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참여했던 팀원 작업에 대한 색감 DI, 색감 작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 번째 보고, 방금 말씀드린 그 팀 작업인데 저 말고 다른 동료 한 명이 이번 3월 초에 단편 작업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작 PD로 그 작업 촬영하기 전에 스태프들, 그러니까 팀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술 리허설, 가이드, 테스트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시나리오.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 같아요. 그만큼 시나리오가 좋다라고 하면 영화도 좋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물론 시나리오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연출도 잘해야 되고 후반 작업도 잘해야 되고 촬영도 잘해야 되지만 시나리오가 엉망인데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작업에 대해서 정말 공을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늘상 어려웠죠.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막혀요. 더군다나 장편 시나리오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단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뭔가 사건, 임팩트, 하나의 뭔가 펀치를 팡 치는 그런 것만 딱 잘 구성을 해놓으면은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서 단편 영화로서의 충분한 매력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장편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그만큼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는 치밀한 계산, 그리고 감각적인 것, 그리고 유머, 이 현시대적인 시대성, 이 모든 것들이 잘 녹아나 있어야지만 이 2시간짜리의 영화를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영화를 보는 관점 1순위는 영화적 연출의 메시지, 가치관, 대단한 학식 그런 것보다 이러나 저러나 저는 영화 가장 우선순위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재미를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이런 말 하면 참 돌맞을 얘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점점 영상의 소비 패턴이 짧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공부한다, 영화 연출을 한다라는 친구들조차도 물론 저도 포함해서 2시간이란 영화 그냥 딱 앉아서 중간에 멈추거나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본다라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고 그런 경험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숏폼, 짧은 호흡의 영상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거기에서 즉각적인 재미와 스토리텔링, 이 도파민을 얻어가는 데 우리는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기에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 탄탄한 스토리와 거기다 재미까지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나리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 요즘 며칠째 색감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한 팀원 작품인데 물론 저도 그 촬영에 참여는 했었죠. 사실 색감 작업에 대해서 연출자 친구가 많이 막막해하는 것 같길래 그냥 제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실력이 가장 많이 그리고 빨리 느는 방식은 실전과 같은 훈련이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샘플 영상을 가지고 색감 작업을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만져보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의 독립영화를 찍어놓은 원본 소스 몇백 개의 소스를 가지고 색감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은 저는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조금 투여를 해서 그 경험치를 가져갈 수 있게. 왜냐면은 제가 색감 작업에 약해요. 좀 더 솔직하게 하면 저는 미적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옷도 보면은 맨날 이런 후드나 편한 맨투맨 이런 것만 입고 다니고 뭐랄까 그 화려한 색감,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1번에 말씀드린 영화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재미의 약간의 사이드 파트로서의 그 영상미, 영상의 색감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연출적으로도 내가 만들려는, 그리고 내가 이 영화로서 전달해주고 싶은 재미와 메시지와 그 알맹이는 색감에 대한 연출, 색감에 대한 표현,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계속 단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밥 한 끼 맛있는 거 얻어먹고 제가 도와주기로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쉬운 게 없죠. 쉬우면 영화가 아니지. 아무튼 색감, 이번 영상 색감 작업이 좀 재밌는 게 그 포인트가 단순하게 이쁜 영상, 단순하게 그냥 화려한 색감, 단순하게 뭔가 좋은 컬러감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영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영화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고요,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선입견이 생겨버리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생겨버리게 되고요, 그 주인공에게. 그 선입견 전후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선입견 전후로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색감,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느끼는 나의 감정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촬영본, 거기서의 색감으로서의 내가 이걸 바라보는 이 온도, 그런 것들을 색감으로서 좀 구분을 해서 그렇게 연출적으로 녹여내는 것, 그리고 그런 그 구조가 영화 전반적에 깔려 있을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메시지와 그런 독립영화로서의 그 시스템이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지도록 각 장면별로 편집의 흐름에 맞춰서 색감 작업을 디테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재밌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색감 작업 이런 거는 감각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의 영역,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뭔가의 그냥 경험치의 영역인 것 같아서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영상 색감 작업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 이건 마무리했습니다. 연출자 친구에게 보내줬고, 그 다음 그걸 적용을 한 편집본까지 같이 내부 시사를 하면서 편집 디테일을, 그리고 영상 디테일, 그리고 색감 디테일에 대해서도 회의를 진행을 하고 마무리까지 지었어요. 이게 두 번째 보고입니다. 세 번째 보고. 이제 3월 초에 단편 촬영을 하나 할 거예요. 그 촬영 거의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배우 리허설도 했고, 스토리보드도 다 만들어졌고, 스토리보드에 맞춰서 가이드 촬영도 해봤고, 이제 기술 리허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같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어떠한 기술 파트로 어떻게 이 영화를 찍어낼지,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이 기술적인 요소, 연출적인 요소로 찍었을 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테스트 촬영까지 진행을 해서 뭔가 디벨롭을 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말 하면 되게 건방지긴 한데 제가 경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창작의 영역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연출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습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팀원들이 하는 모든 작품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같이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죠. 연출적인 거, 하고 싶은 거, 창작에 관련된 요소들은 진짜 노터치,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걸 할 수 있게 좀 밑바탕을 제공해주고, 대신에 그건 잡아줍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부분, 너무 효율이 낮은 부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 2번, 3번 중에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1번은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2번은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단점으로 정리를 해줘서 그 연출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이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이번 촬영에 대한 준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촬영만 잘하면 되는데, 문제가 촬영은 늘 변수의 연속이다 라고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전혀 안 해봤던 기술적인 요소들을 그 연출자는 한번 시도하고 도전을 해본다고 해요. 그게 어떤 요소냐면은, 일단 화면비가 이런 식으로 4:3으로 좁은 화면비를에 영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전 이런 영화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그리고 렌즈에 특수한 필터를 껴서 완전 현실톤 영상이 아니고 약간의 그런 이질감을 주는 그런 빛 번짐,
그런 거를 쓴다고 합니다.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경험치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도 안 쓸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안 써봤던 뭔가 기술적인 요소들을 직접 쓰면서 작품의 하나의 그 결과물까지 가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도 배우고 학습을 하는 거죠. 딥러닝처럼 이렇게 3개의 영화 작업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의 형식으로 기록을 남겨볼 거고요. 그 결과물도 남겨볼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의 내용은 아마 그 영화 촬영이 끝난 이후 그 촬영의 에피소드 혹은 그 현장에서의 그 포인트 혹은 기록들로 보고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보고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